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인의 허리 건강 지킴이 김성철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성철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뭐 병원에서 환자들 많이 보실 텐데 정말 환자 수가 많이 는 것 같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척추 질환이 뭐 거의 국민 질환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둘러보면 척추 질환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예요. 실제로 뭐 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많이 찾을 수 있을 걸로 보고요. 네. 실제로 보게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질병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척추 질환에 대해서 보시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미 2023년에 900만 명이 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전체 국민의 4명 중에 1명은 척추 질환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척추 질환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척추 질환 환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데에는 어떤 또 이유들이 있는지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잠시 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척추 질환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질환 하면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디스크, 협착증 이렇게 좀 꼽을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병 중에 나 디스크 터졌다, 디스크 병, 추간판 탈출증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걸로 보고요. 네. 나 협착증이 있대,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 추간근 협착증 이런 협착증 질환도 많이 들어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질환 자체가 사실은 어느 병 자체가 구분이 용하게 된다기보다도 병의 시작에 있어서 뭐 디스크 손상이 있고 그 병 자체가 오래되면서 협착증으로 이어지듯이 병의 경계보다는 여러 가지 병 자체가 같이 혼합돼서 오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네. 환자군도 다양하게 증상도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허리부터 뭐 엉덩이, 발끝까지 통증이 같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질환이 주로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사진에서 보면 이게 요튜브를 찍은 척추 MRI 검사입니다. 왼쪽에 길게 보이는 영상이 척추를 옆에서 보는 사진이고요. 자, 오른쪽에 단면으로 보이는 사진이 몸을 위에서 보는 단면 사진입니다. 네. 보시면 뼈하고 뼈 사이에, 네모난 뼈 사이에 받쳐지는 디스크 원반이 있고요. 색깔이 좀 밝고 연하게 좀 돼 있고 그러네요. 중앙부에 하얗게 지나간 하얀색의 통로가 있습니다. 저 통로가 척추관이라고 하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고요. 자, 옆 사진에서 단면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을 단면으로 자르게 되면 바로 보이시는 것처럼 원형이죠, 원형. 타원이라든가 원형에 가깝게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넓혀져 있습니다. 네. 저 사진 자체가 정상적인 구조물의 형태인데요. 근데 비정상이 되게 되면 다음 사진에서 비정상이 되면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저 신경이 지나가는 저 하얀색의 통로가 좁아지는 걸 뜻합니다. 좁아지게 되는 데 있어서 디스크가 나와서 좁아질 수도 있고 뒤에 있는 뼈라든가 관절, 인대 부분이 두꺼워지거나 변형이 되면서 저 부분이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디스크에 의한 부분이든 관절에 의한 부분이든 인대에 의한 부분이든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병 자체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고 주로는 가운데 부분이 좁아지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보는 병은 저 척추관 협착증 병과 병 자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옆 MRI 검사에서 저 동그라미 쳐진 원 내에 까맣게 뼈와 뼈 사이엔 디스크가 새면서 아래쪽 흘러나온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네요. 저 부분이 파열된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에 지나가는 통로를 이제 압박하거나 막게 되는 부분인데요. 네. 저렇게 디스크가 원래의 자리가 아니라 신경이 있는 자리로 이동하거나 파열돼서 나오면서 신경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병, 그 병을 보통 우리 허리 디스크 또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네.
또 다른 형태의 협착증 하나 보여드릴 텐데 만약에 이제 이런 디스크가 장기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거나 마모가 많이 되게 되면 뼈하고 뼈 사이의 추체간의 높이가 낮아지거나 간격이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경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통로, 즉 추간공이라는 부분도 좁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디스크가 많이 소모가 돼서 나중에 되게 되면 가운데뿐만 아니라 신경 통로가 바깥으로 나오는 추간공 부분도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런 타입을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어찌됐든 원래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은 협착의 소견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좁아지는 정도에 있어서 디스크의 영향이 컸을 때는 디스크병, 허리 디스크로 인한 신경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3대 주범이라고 해서 디스크,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그다음에 추간공 협착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주셨습니다. 뭐 비슷하게는 허리 통증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알게 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비슷하면서도 이 각각의 질환들이 여러 가지 증상이라든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일반적으로 디스크 병 자체하고 협착증 병이 같이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경계가 아주 명확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증상의 전형적인 부분을 추정을 해보게 되면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 탈출 질환은 통증 자체가 급격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전날 멀쩡하게 일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삐끗하면서 허리를 움직일 수 없다든가 또는 일하고 나서 갑자기 물건 들다가 삐끗하시면서 허리를 펼 수 없다든가 이런 급성의 통증 양상으로 많이 오고 급성의 통증 양상이 왔을 때는 정말 번개 트듯이 아파서 허리를 숙이지도 못하고 젖히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서 정말 119를 부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통증 강도가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통증, 요통에 대한 통증 기간이 지나다 보면 일정 기간 지나면서 보통 방사통이라고 하는 하지방사통이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디스크 파열은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시면 요통이 먼저 오고 수 1에서 수주가 지나면서 이제 신경통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양상에 있어서 급성의 통증, 심한 통증, 그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완화되다가 신경 방사통으로 진행하는 양상이 있을 때는 디스크 질환 쪽으로 조금 더 의심을 해야 된다. 네. 대신에 이제 협착증 질환 자체는 대부분의 병력이 환자분마다 다르긴 할 텐데 굉장히 긴 경과에 있어서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큰 통증이 없고 하루 이틀 정도 허리가 좀 뻐근하다가 말다 이런 현상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허리 통증이 점점 뻐근하게 느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심한 통증보다 만성의 경과, 반복적인 경과, 특정한 자세와 시간대에 따른 통증의 양상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 협착의 마지막 단계쯤에 가서 이제 신경통이 진행하기 때문에 네.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진다든가 방사통이 갑자기 확 심해진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증상으로 따진다 하면 보통 요통이 위주로 왔을 때 굉장히 심한 통증으로 많이 오는 게 제가 디스크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사통 오더라도 방사통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큰 통증 없이 내내 괜찮다가 특정한 자세, 허리를 숙일 때 저리 온다든가 허리를 숙일 때 허리가 아프다든가 오래 운전 후에, 오랜 좌식 후에 통증이 는다든가 그래서 주로는 허리를 굴곡을 시켰을 때 통증이 느는 양상으로서 많이 오는 게 디스크 질환이고요. 대표적으로 하지 직거상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급성 디스크 파열 자체 같은 경우에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누워서 다리를 쳐들어주는 하지 직거상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네. 양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올리지 못하고 뻣뻣해서 통증이 심해진다 이런 뜻이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한 통증보다는 우리에게 허리 통증이 있다거나 허리가 약간 구부정한 느낌이 들거든요. 허리를 폈을 때 잘 안 펴지고 네. 좀 구부정하게 다니면서 방사통도 천천히 오다가 보통 쉬어간다고 하죠.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하는 쉬어가는 증상 같은 게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통증의 부위에 있어서도 주로 이제 허리 통증이나 종아리 통증처럼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방사통이 진행하면서 신경이성 파행이라서 보행장애 쪽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급성 통증이냐 보행의 문제냐에 따라서 협착과 디스크 부분을 조금씩은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뭐 증상에서부터 원인, 그리고 통증 부위까지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저희가 비교 설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전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치료 방법도 요즘은 굉장히 다양해졌죠? 네, 맞습니다. 치료 자체가 예전에는 약 먹고 누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수술하고 네.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최첨단의 치료가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보통 말하는 것처럼 치료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저려 이런 다양한 양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수술적인 치료를 바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통상적으로 1단계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보존적인 치료라는 이름으로 붙이는데요. 이제 가볍게 약을 먹어보거나 물리치료를 수혈을 해보거나 심한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과 같은 허리 주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 반응이 뚜렷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통증이 재발됐을 때는 신경성형수 같은 특수한 염증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단계로서는 그런 보존적인 치료로서 충분치 않다라고 했을 때 미세 현미경이라든가 내시경을 이용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런 부분으로 충분치 않고 관절이 많이 파괴가 됐을 때 인공기구를 이용해서 고정술이라든가 교정술이라든가 유합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계별 치료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뭐 누구나 그렇지만 사실 이제 수술만큼 좀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보통 일시적인 요통이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신경통때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는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마비 증상. 주로는 신경의 손상이 이미 진행을 했거나 손상 가능성이 많거나 어쨌든 신경의 손상이 있으면 그거 자체는 회복이 불가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운동마비 소견이라든가 감각의 장애, 보통 대소변 장애 같은 심각한 마비 증상이 있었을 때는 조기에 수술을 해서 신경이 회복할 수 있게끔 수술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마비가 있는 경우는 아닌데 극심한 통증 때문에 호전이 없어 고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약물이라든가 주사요법이라든가 물리치료처럼 특정한 보존적인 치료를 한 달에서 한 달 반, 한 달 이상 정도 여유 있게 충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호전이 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특정한 부분이 수술적인 치료에 효과가 있을 때 그런 경우는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증 자체가 일상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줄 때입니다. 보통 말하는 것처럼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조기에 수술적인 치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석추 수술 이럴 때는 꼭 필요하다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피하는 것도 정답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성철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얕잡아 보다가 골병 드는 허리 통증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고민 있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김성철 원장님과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허리만 아팠는데 한 달 전부터 엉덩이와 다리도 저립니다라고 하셨고요. 진통제 지금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마트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서서 일하시는 시간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죠,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꾸준하게 진통제 치료라고 하는 거는 약물로서 통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셨던 것 같긴 한데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만 아팠던 경우가 아니고 이제 엉덩이라든가 다리 이제 신경 쪽으로 이상 소견이 보였던 부분이 있고 이미 한 달 정도 치료 경과를 봤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치료를 조금 더 해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약물 이외에 우리가 주사요법이라든가 물리치료 또 신경소용 같은 이런 비수술 치료 중에 염증 개선이 조금 더 강력한 방법 쪽으로 치료 한번 도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다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통증 기간이 한 달 정도 넘어서 있는 경우라 하면 이게 염증 치료만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인지를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치료를 선택하시게 되면 훨씬 빠른 속도로 개선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권해드리고 싶긴 합니다. 네, 좀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로 접수된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유압수를 한 뒤에 인전마디에 재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통증이 재발됐고 유압수를 이게 또 할 수 있는지 또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수술을 2번씩 하는 건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예. 뭐 아마도 한 10여 년 전쯤, 뭐 15년, 12년, 뭐 이렇게 한 10년 근처쯤에 아마 유압술을 한번 하셨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긴 하고요. 보통 이게 유압술 자체는 척추 관절 마디를 굳혀서 협착의 상태를 푸는 상태에서 영구적으로 완치 상태로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고정이 되고 나서 인접한 마디 쪽에 이제 스트레스가 조금 더 생기기 때문에 쓰시다 보면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재협착이라든가 디스크 손상이 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대신 이제 예전에는 교과서적으로는 인접마디의 변성굽이라든가 협착이 있었을 때는 이제 그 위든 아래쪽이든 기존의 수술 부위하고 연장해서 고정술하고 확장을 해서 굳히는 쪽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제 연령대, 그다음에 뼈의 골 상태, 그다음에 이제 인접마디 부분의 변성과 협착이 왔을 때 관절의 불안정성이 심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최소침습 수술이라고 해서 내시경을 이용한 확장술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건 부분이 된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유압술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인접마디 부분에 협착이 생겼을 때 추간공 양쪽이 좁아진다든가 척추관이 동시에 좁아졌다든가 관절 자체가 인대가 늘어나면서 불안정한 요인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유압술이 좀 필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로 계속해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보고 계시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으로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니까요.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자, 원장님, 저희가 이제 치료법들 쭉 알아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술과 그러니까 수술 앞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현미경이나 내시경을 사용한 시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 어떤 치료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그래도 원인에 가장 접근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신의 방법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으면 환자분이 누워있는 상태로 하게 되면 우리가 허리 뒤편 쪽에서 허리 부분을 찾아서 사진을 보면서 내시경과 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두 개의 포트, 이제 두 개의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 기구를 이용해서 조작을 하는 수술 치료 방법입니다. 네. 보통 그 구멍 자체가 한 7mm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작은 손톱 하나 정도의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직접적으로 내시경 안쪽을 세밀하게 보면서 치료가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거죠. 네. 터진 디스크가 있으면 제거를 해주고 좁은 데가 있으면 넓혀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통칭해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라고 합니다. 네. 자, 소요 시간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구멍으로만 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회복 기간도 얼마나 좀 잡아둬야 될까요? 네, 물론 이제 완숙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편측 한쪽에 협착 정도 완화시키는 정도라고 하면은 한 3, 40여 분 정도, 한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의 처치 시간과 입원 기간이 필요하고요. 네. 대신에 양쪽으로 해야 된다든가 여러 마디를 해야 되는 경우를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2박 3일 안에 집에까지 가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에는 내시경 치료의 장점이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절개 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거 봉합 부분이 잘 안 돼서 피부가 뜯어질 수도 있고 안쪽에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나거나 해서 재수술이라든가 재입원, 항생제 치료를 굉장히 길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내시경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절개 자체보다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안쪽을 내부로서 깨끗한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극히 낮은 감염률, 극히 낮은 감염률이기 때문에 일반 절개 수술에 비해서 극히 낮은 감염률 때문에 입원 기간을 짧게 하고서도 환자분의 회복이 빠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대신 이제 근육절개라든가 근육 파열, 인대 쪽의 손상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치료 후의 통증도 충분하게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입원을 길게 해서 추가적인 통증 치료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결합이 돼서 빠른 회복과 치료, 재활, 그다음에 이제 수혈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양방향 내시경 척추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의 빠른 일상 복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흉터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흉터 사진 한번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작은 이제 그 구멍이 뚫었던 흔적만 동그랗게 보이죠? 네. 저 왼쪽 거는 이제 허리 쪽 했을 때, 오른쪽 거는 목 부분에 했을 때니까 저 작은 부분은 되게 한 7mm에서 5mm 정도 되는 상처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만 잘 관리해 주시면 큰 흉지지 않고 저 상태는 마무리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아마 길게 절개를 했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봉합이 다 되고 나서도 큰 흉터 때문에 좀 꺼려지는 것도 있었을 걸로 봅니다. 네. 자, 어떤 분들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았을 때 훨씬 더 좀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척추 치료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를 하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목이라든가 허리라든가 척추관 협착증이 주로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많이 되고요. 두 번째로 그 기존의 치료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치료라는 거는 뭐 주사요법이라든가 약물요법이라든가 신경성형처럼 주로 염증이라든가 회복을 통해서 통증 치료했던 분들 중에 잦은 반복이라든가 충분치 않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시경 치료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이제 낮은 감염률 때문에 절개 수술 자체를 했을 때 면역이 저하가 돼 있거나 고령인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런 내시경 치료했을 때는 감염이라든가 합병증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고령자, 만성 질환자처럼 수술적인 치료가 좀 힘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적응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절개가 적고 근육 손상이 적어서 치료 후에 통증이 적기 때문에 일상의 복귀를 빨리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상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허리 또 다리 쪽에 저림이나 통증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다 좋습니다. 상담 전화 주셔서 원장님과 1대1로 건강 상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이시고요. 시장 갈 때 다리가 쑤셔서 중간에 쉬어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허리도 좀 뻐근하다고 하셨고 최근에 주사 치료까지는 받아보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대략 증상을 보면 척추관 협착증 쪽에 의심이 많이 됩니다. 이게 주로 이제 가다가 다리가 쑤셔서, 그러니까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거나 쑤시거나 먹먹해지거나 이런 계통이거든요. 이런 계통의 증상이 있으면서 쉬어가야지만이 다음 보행을 뛸 수 있는 거, 이거 신경이성 파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척추관 협착증의 가능성이 많고, 당연히 긴 보행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뭐 시장 갈 때 10분 장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한 30분, 1시간 걸어 다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협착증 환자분들은 길게 보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한상이 많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약물이라든가 주사 치료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염증의 개선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효과를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정밀한 검사를 하셔서 얼만큼 신경 부분이 좁아졌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를 하게 되면 바로 걷는 거리도 늘어나고 허리도 좀 충분하게 좀 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검사상에서 충분하게 효과를 볼 만한 협착증이 있냐를 먼저 판단을 해보시고 근본적인 치료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도와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의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건강엔 한경,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와 또 본인의 경우를 한번 비교하시면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환자부터 좀 만나볼게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환자분은 이제 남자분이시고 69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주로 이제 부위가 보이는 부분이 요추 3, 4번의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 그 전에 오셨을 때 이제 증상으로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양쪽 다리가 저리고 양쪽 엉덩이 통증도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척추관 자체에 좁아지게 돼 있으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에서 올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오래되면 양쪽으로 증상이 진행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MRI 검사를 해보게 되면 이 단면 도장에서 이렇게 화살표 보이는 부분이 둥글게 협착의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 땐 둥근 모양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초기에 엉덩이라든가 허벅지 쪽에 증상이 좀 오다가 길게 이런 걸 오랫동안 겪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오래 걸으면 쉬어가야 돼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오래 걷는다는 거는 보통 10분, 15분이 될 수도 있고 단 5분만 걸어도 다리에 쥐가 나서 저려서 엉덩이가 아파서 또는 허리가 구부정해서 앉았다 쉬어가야지만 다음 발을 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심하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주사 치료라든가 약물로 되지 않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치료를 했고요. 네. 자, 노랗게 보이는 인대 부분이 보이고요. 이 인대 부분 쪽에 덮여 있는 바닥에 있는 부분이 신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저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인대 부분을 제거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라앉았던 신경 부분이 위로 솟아오르면서 확장이 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좁아진 부분이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자, 화살표대로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예 다른 사람 MRI 네.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분이 이런 신경을 갖고 있었던 건데 네. 있으시면서 저렇게 많이 좁아졌던 겁니다. 보이지 않다가 네. 신경 다발까지 보이게 된 그런 모습이고요. 흉터 사진도 하나 더 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원 내에 작게 이제 구멍을 뚫었던 흔적만 보이시죠? 큰 절개 없이도 이런 식으로 간단히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다 하더라도 큰 통증 없이 잘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분도 어르신이신데요. 자, 80대, 85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접분절의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과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추 4번과 5번 부분에 나사 고정하고 인공 디스크를 위한 유합술을 받으셨고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도여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통증이 다시 오셨거든요. 주로 연세가 많으셔서 협착도 심하게 진행됐을 수도 있는데 네. 주로는 이제 걸으면 허리가 아파서 쉬어야 되고 점점 허리가 굽어지면서 허벅지 아파하고 엉덩이 쪽까지 통증이 있어서 오래 못 걸으신다 이렇게 왔었거든요. 연세가 85세였던 걸 보게 되면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 이 보행이 안 되는 부분이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병원으로 찾아오셨던 분이고요. 네. MRI 검사를 해봤더니 수술하셨던 마디 위쪽에 화살표대로 굉장히 잘록하게 신경 통로가 심하게 좁아져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네. 이 통로 자체를 단면으로 봤을 때는 둥근 신경이 아니라 세모 모양으로 화살표 모양대로 굉장히 좁아져 있었고요. 그러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검사상에서 뼈 사이의 디스크의 양, 보존 상태가 괜찮은 편이고 크게 불안정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 자체를 이런 식으로 내시경으로 확장하는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위에 다시 또 셀을 받거나 인공 디스크 하면서 고령인 나이에 굉장히 긴 시간의 회복이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내시경으로 이런 식으로 신경 부분을 펴주고 마지막 사진처럼 치료 전에서는 저렇게 세모 모양으로 좁아졌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둥글게 확장이 돼서 네. 추가적인 인공 디스크라든가 유합술, 고정술 없이 간단하게 협착을 풀고 허리도 충분히 펴주고 보행거리도 굉장히 길어졌던 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85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김성철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화 연결해는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8요. 78세시고. 네. 네. 지금 어떤 증상들 때문에 가장 좀 불편하고 힘드신지 저희 원장님께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님은 어떤 게 주로 많이 불편하세요? 네, 제가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있어갖고요. 서울 그 시술을 받았는데요. 예, 시술을 받았는데 저기 허리가 아프고요. 예, 또 다리가 저리고요. 예, 이 발을 디디면은 저게 무엇이냐 모래를 밟는 것처럼 예, 시리고 막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네네. 어머니께서는 네.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한 거리라든가 시간이 좀 있으세요? 이를테면 100m, 200m, 500m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발바닥에 모래 뿌려놓은 것처럼 따끔거리거나 먹먹하거나 오래 네. 못 가는 현상 같은 게 심해진다 이런 거리 같은 게 있으세요? 아니 그럴 때 많이 걸어야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이 발바닥이 땅에 대면은 차분기가 든 것처럼 그렇게 발이 저기 모래 밟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래요. 네. 말씀 영 안 들어보니까 예. 예. 말씀 들어보니까 어머님은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다리 쪽으로 문제가 같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마 그때 이제 디스크하고 협착증 진단을 받을 때 MRI 네. 검사를 해보셨을 걸로 보고요. 네. MRI 검사에서 아마 협착증 신경 부분이 굉장히 심한 걸로 들었을 것 같은데 맞으시나요? 심하든 안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저기 병원에서 MRI를 찍을 때 아직 심해서 수술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네. 다른 병원에 가니까는 시술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술을 했는데 시술을 해도 그리 아파요. 네. 조금 아마 걸어가면은 또 주저앉아야 되고. 예. 아마 보니까 증상으로 보게 되면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해서 협착이 네. 웬만큼 진행하신 분들이 길게 네. 보행을 못하는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첫 번째 했던 시술이 주로는 아마 심하지 수술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염증을 줄이기 위한 시술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염증의 양에 따라서 염증이 주가 되는 경우에는 호전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어머님 같은 경우는 호전을 보이지 못하신 거니까 네.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 본다 하면 협착 부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혹시 MRI 검사를 해보신 데가 언제신가요? 검사가 3년 됐나 봐요. 작년에 하셨어요? 예. 아마 만약에 작년 부분의 협착증 부분을 소견을 한번 보고 그 네. 정도가 염증 치료만 충분치 않으면 지금 네.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 내시경 치료 같은 게 신경 부분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확장을 해서 신경을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염증 치료 충분치 않으시면 이런 내시경 같은 게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충분하게 그런 치료로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걸로 보여요. 어머님의 증상 같은 경우에는.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82세요. 네, 82세시고 지금 이제 허리나 다리 쪽에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지 저희 김성철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82요. 82세시고요. 주로 허리 쪽으로는 어떤 게 많이 불편하세요? 허리가 자꾸만 구부러지고, 허리가 굽어지시고요. 예, 그러고 이제 텔레비 중독자요.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텔레비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막 허리가 그냥 안 펴져.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실내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좀 많으신 것 같고 걸을 때 네, 허리가 할 많이 일이 없으니까. 굽어지신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TV만 그것만 아주 음. 중독돼가지고 보고 앉으시. 그러면 일어나면은 막 허리가 안 펴져. 아, 다니고 싶어도 허리가 잘 안 펴지고 굽어지셔가지고 힘드신 네. 경우 같네요. 예, 그럼 혹시 그리고 어머니 요 병에 대해서 검사라든가 치료를 뭐 해보신 게 있으세요? 그냥 일반 그냥 가서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가끔 그러지 그냥. 정밀 검사 같은 건 따로 안 해보셨고요. 예, 엑스레이 찍으니까 4번, 5번이 안 좋다고 그래요. 아, 그러셨어요? 예. 보통 허리가 굽은 병을 퇴행성 척추 후만증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꼬부랑 할머니 허리 있잖아요. 예, 아주 그냥 허리만 피면은 소원 없었어. 예. 이게 어머니께서 혹시 지팡이라든가 유모차 같은 거 끌고 다니지는 않으세요? 지팡이는 안 짚고, 지팡이는 창피해서 안 짚고, 네. 애기 타는 유모차, 야트면 붙여놓고 조금 넓게 올려가지고, 그거 끌고 다니지. 조금 그거 그냥- 아직 기대시고 그냥 아마 이제 못 다녀. 그 후만증이 생기는 데는 일상생활의 습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허리 네. 굽여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허리 뒤에 있는 허리편은 근육이 약해지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예. 협착 자체가 굉장히 심해서 허리 펴을 때 통증이 심해서 허리를 못 편 상태에서 가다 보니 구부정해진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해봐서 근육이라든가 관절 자체가 주로 문제인 건지 아니면 협착 자체가 심한 건지를 구분해서 치료 계획을 짜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근처에 병원이 계시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신 다음에 내가 어떤 원인으로 허리가 잘 안 펴지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치료를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상담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좀 전문적으로 좀 검사를 꼭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김성철 원장님과 상담 가능하도록 저희가 연결을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상담 접수를 받아봐도 그렇고요. 예전에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허리 통증이 재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척추 질환 자체는 이게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쓰는 정도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조금씩 더 나빠지거나 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사례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4세 남성분. 이분은 이제 보통 디스크 질환이죠. 보통 이제 MRI 검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하고 뼈 사이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4번 그러네요. 뼈하고 5번 뼈 사이에. 네. 주 증상은 왼쪽 엉치가 아프고 왼쪽 다리 바깥쪽 저리고 서서 다니는 게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특히할 만한 점은 오시기 1년 전쯤에 동일한 부위 쪽으로 디스크 제거술을 한번 받았던 분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수술을 해서 이쪽을 확장한 흔적이 있는데 다시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형태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도 흔치는 않지만 이제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길을 잘 만들어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파열된 부분 디스크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뻥 뚫어놓게 되게 되면 신경도 풀리고 네. 단시간에 회복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고 네. MRI 검사에서 보였던 삐죽하게 나왔던 부분이 지금 이제 밋밋하게 나와서 잘 그러네요.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치료 전과 후의 사진으로 또 비교를 해보면서 저희가 이제 치료가 잘 됐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볼 텐데요. 다음 사례도 디스크 환자시네요. 네, 이분은 급성
파열로 오신 분이고요. 네. 급성 파열 자체는 아까 잠깐 말씀한 것처럼 통증의 강도도 굉장히 심하고 운동마비라든가 감각장애도 쉽게 올 수가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 다리가 아프고 발목이라든가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진다는 소견을 오셨습니다. 네. 힘이 빠진다는 거는 내가 내 힘으로 딛고 싶은데 힘이 덜 들어가거나 힘이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감각에 무감각해진다든가 그런 소견을 뜻하고 다리 통증과 근력 저하가 같이 겹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치료 전 사진상에서는 까맣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쪽에 디스크가 파열돼서 신경에 가는 길을 막은 사견이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의 이 부분이 정상 신경인데 이 위치에 있어야 될 신경이 없고 파열된 디스크가 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오면서 막은 소견입니다. 실제로 내시경을 통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했고요. 터진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고 이걸 간단하게 찝어내게 되게 되면 터진 부분을 제거를 할 수가 있고 급성 디스크 파열로 왔을 때는 일반적인 치료보다는 빨리 디스크를 제거해서 추가적인 신경 손상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치료의 득도 있고 추가적인 신경 손상에서도 빨리 회복할 수가 있고 간단하게 치료해서 회복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치료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MRI 검사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화살표 보이는데 까맣게 보였던 점이 이 상태에서는 없어졌고요. 네네. 자, 그래서 아주 예후가 좋았던 60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료 사례 하나 더 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협착증 환자네요. 네, 일반 협착증 환자분은 아니시고요. 증상 자체로 보게 되면 70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오른쪽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오래 걸으면 무감각해져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걷는 거는 그럭저럭 견딜만 한데 네. 길어졌을 때는 하지방상통이 굉장히 심해지고 감각의 장애가 겹쳐진다라고 보거든요. 네. 검사 MRI 검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 내부 안쪽으로 둥글게 자라난 혹처럼 보이는 타원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 부분은 이제 협착증 계통 중에 인대, 후관절의 내부 인대, 황색인대라고 하는데 황색 인대에 생기는 후관절 낭종 소견입니다. 저 소견 자체는 실제로 MRI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일반 협착증과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MRI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저 소견 자체가 MRI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 치료 부분에 있어서 할 때는 아마 협착증일 거라는 측면 때문에 주사요법이라든가 약물요법을 통해서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 소견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낭종이기 때문에 낭종 자체가 신경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물이나 주사 치료는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실제 내시경을 통해서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위에 있는 부분이 신경 부분이고 이게 정상적인 인대, 황색 인대입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대로 약간 둥글게 빨갛게 나온 부분이 낭종, 우리 보통 말하는 무록 있죠? 무록이 다 보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내시경을 통해서 충분하게 잘 제거를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신경의 통로가 여유 있게 신경을 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공간이 좀 확보가 된 그런 모습.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 전후로 비교하게 되면 이 혹이 났던 부분이 지금은 깨끗하게 없어져서 네. 신경도 이렇게 확장이 충분히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70세 남성분의 사례 만나보셨고요. 예후가 아주 좋았던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성철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이런 척추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예. 척추 질환 자체는 우리 어쨌든 노화와 함께 조금씩은 나빠질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내가 남보다 더 빨리 나빠지는 것보다는 천천히 내 생활을 하면서 나빠질 수 관리해가면서 쓸 수 있다 하면은 네. 보통 말하는 것처럼 병 자체를 완벽하게 끝낸다기보다도 달래가면서 퇴행성 소견을 최소화시키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 좋은 자세와 습관, 꾸준한 운동, 적절한 영양소의 섭취,
그다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유지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성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 장소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기 유튜브에서 가능하니까요.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